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그 시멘트 운송을 하는 이 시멘트 운송 화물차에 대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네요. 힘으로 무릎 꿇리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제 이런 말을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그래 윤석열 정부가 너무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까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그 우리 국민들께서도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국가가 어느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차주의 편을 들든지 화물의 주인 화주의 편을 들어주든지 뭐 국가가 이 사용자 편을 들어주든지 노조 편을 들어주든지 이게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라는 건 뭐냐? 국가라는 건 뭐냐? 국가는 노조 편도 아니고 경영자 편도 아닙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노사 협상을 할 때 그것을 법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따져물어서 불법적 행위를 한 자들을 징벌하는 것이 국가인 겁니다. 사장, 전무 이런 경영자가 잘못했으면 그 경영자를 징벌하고 노조가 잘못했으면 노조를 징벌하고 이게 국가인 겁니다. 타협이 안 되면 우리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이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이 보장한 이 단결권, 행동권, 의결권 이런 거에 따라서 파업하는 겁니다. 단 그 가장 핵심 쟁의 행위인 노동 쟁의인 파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 법에 따라서 하지 않는 모든 파업은 다 불법 파업인 겁니다. 그럼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협상을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물러서거나 누구를 달래러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검토를 한 뒤에 불법을 저지른 쪽을 처벌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 손해배상을 물리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법과 원칙이 상식처럼 이루어지는 바로 서는 그 나라를 만드는 책임이 국가에 있는 겁니다. 그 국가적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국토부 장관이고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힘으로 뭘 꿀린다고 그랬는데 힘으로 꿀리기는 뭘 꿀려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과거에 닳고 달아빠진 여의도의 습관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정무적 판단을 하려고 해서 정무적으로 뭔가 해결책을 적당히 정부도 한 발 뒤로 물러서고 노조도 못 이기는 척 거기에 사인하고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러니까 이 고질병이 고쳐지지 않는 거고 노조는 건만 생기면은 정부가 됐든 경영자가 됐든 그 어디를 물고 늘어져 가지고 불법 파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보를 얻어내고 국가 경제를 주름지게 하고 출퇴근을 하는 국민들의 발목을 붙잡고 주유소에 가서 생업이 달려있는 골목마다 돌아다니면서 여기 맛있는 감자 왔습니다. 토마토 왔습니다. 양파 왔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어야 될 분들 이런 분들 이런 서민들의 발목을 탁 잡고 그런 파업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무릎을 꿇렸다고요? 약자와 서민들의 생업을 집단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민노총의 행위를
단죄하는 겁니다. 누가? 국가가. 뭐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서울교통공사, 서울 지하철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잖아요. 하루 파업하고. 여기 대해서 11시 김광일 쇼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루 파업 그리고 타결이 됐으니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잘했어. 타결됐으니.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루 파업이지만 거기에 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위법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하루 파업이 아니라 반나절 파업만 했더라도. 오늘 그래서 여러 신문들이 이제 파업이 화물연대 파업도 부분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 국방부에서는 군수관리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이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그 이제 컨테이너 유조차들을 120대쯤 긴급 투입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법과 원칙 중간에 그것을 양보하거나 쉽게 타협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께 그 조선일보 구독을 한번 권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종이 신문 한 분씩 구독을 하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되십니다. 행복해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 중심의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십니다. 저희 조선일보 제가 지금 논설위원인데요. 저보다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위로 치면은 한 1%, 2% 안에 드는데요. 횟수로 치니까 37년, 38년 이 조선일보의 기자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라. 저희가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가는 여러분께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00명쯤 되는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민망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꽤 엘리트 쪽에 속한다는 그 젊은 시절부터 정말 24시간 혼신을 다해서 취재하고 문장을 가다듬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불편부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배달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 조선닷컴 이렇게 보면은 맨 첫 화면에 팩트 퍼스트. 팩트가 첫째다. 보수파냐 진보파냐 대통령이냐 야당이냐 누구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게 우리의 퍼스트가 아닌 겁니다. 팩트. 팩트에 목숨을 건다. 팩트는 신성하다. 팩트는 하나님이다. 팩트는 부처님이다. 그 손톱만한 팩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우리 신참 기자들은 몇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내는 그 신문이 조선일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1등 이런 말씀을 또 제가 좀 민망합니다. 사실이니까 이것도 팩트니까 우리나라 영향력 1등 그다음에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명품 신문 1등 발행부수 1등 구독자 수 1등 밤새 취재를 하고 문장을 본인이 보고 데스크가 보고 국장이 보고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30면의 신문을
집 앞에 딱 배달해 주는데 이게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물건이 있다면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놓이는 1,000원짜리 조선일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번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577-8585 입에도 딱 올라붙습니다. 1577-8585 일로 전화를 거셔서 구독 신청을 하신 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 쇼 보고 구독하게 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11시 쇼 이 제작진들이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